공룡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은 털이 복슬복슬하게 덮여있지는 않을까요? 공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거대한 덩치, 딱딱하고 거친 가죽, 그리고 위압감을 주는 파충류 특유의 비늘로 뒤덮인 괴물의 모습일 겁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비를 맞으며 번들거리는 피부를 가진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공포스러운 자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두운 박물관의 복도를 홀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공룡의 뼈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그 뼈 위에 차가운 파충류의 살점을 입혀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뼈 위로 부드러운 솜털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듬성듬성 난 털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독수리나 타조처럼 화려하고 복슬복슬한 깃털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괴물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포악한 새의 모습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동심과 상식을 뒤흔들, 그리고 인류가 100년 넘게 쌓아온 고생물학의 거대한 착각을 깨부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공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끈한 피부를 가진 도마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화려한 색깔의 깃털을 휘날리며 대지를 누볐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공룡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룡을 거대한 도마뱀으로 정의하게 된 사건은 18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오원이 디노사우리아, 즉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이빨과 뼈 조각들은 오늘날의 악어나 도마뱀과 너무나 흡사해 보였고, 학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들을 거대한 파충류의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1850년대 런던 수정궁 공원에 세워진 최초의 공룡 조형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짧고 굵은 다리에 둔한 몸집, 그리고 온몸을 덮고 있는 두꺼운 비늘 가죽. 이것이 인류가 공룡에 대해 가졌던 첫 번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난 150년 동안 수많은 교과서와 영화, 장난감을 통해 우리 뇌리에 화인처럼 박혔습니다. 거친 가죽은 강인함의 상징이었고, 파충류의 비늘은 고대의 잔혹함을 대변하는 완벽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화석화 과정입니다. 생물체의 살점과 피부는 뼈보다 훨씬 빠르게 부패합니다. 수억 년의 시간을 견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딱딱한 뼈뿐입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만 피부에 흔적이 남는데, 초기 발견된 화석들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비늘 자국들이 공룡 전체가 비늘로 덮여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겁니다. 마치 코끼리의 발바닥 가죽 조각 하나를 보고 코끼리 전체가 딱딱한 비늘로 덮였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은 오류였죠. 상상해보세요. 미래의 외계인이 멸종한 닭의 뼈 화석과 발가락 부분의 비늘 흔적만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닭을 날개 달린 도마뱀으로 복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공룡의 모습이 바로 그런 뒤틀린 재구성이었다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실제로 깃털은 비늘보다 보존되기가 수만 배는 더 어렵습니다. 특수한 진흙이나 화산재 속에 아주 정교하게 갇히지 않는 한 깃털의 미세한 구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공룡의 옷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도마뱀과 같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1990년대 중국 랴오닝성의 한 지층이 열리면서 인류의 이 거대한 오만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뼈 주변을 마치 후광처럼 감싸고 있는 기이한 섬유질의 흔적. 그것은 인류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공룡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새 깃털이 진화하기 전 단계인 원시 깃털이었습니다. 빳빳한 가시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같기도 한 이 섬유 조직들은 공룡의 등줄기를 따라 꼬리 끝까지 빽빽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1996년 발견된 시노사우로프테릭스의 화석 주변에는 기이한 갈기 같은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처음에 학자들은 이것이 그저 주변의 불순물이나 식물의 흔적일 것이라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던 그 매끈한 도마뱀 모양의 인형에 누군가 가발을 씌워놓은 듯한 기괴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왜 공룡에게 이런 털이 필요했을까요? 깃털의 존재는 공룡이 스스로 열을 내내는 온혈동물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깃털은 하늘을 날기 위한 도구이기 이전에 몸 안에 따뜻한 열기를 가두는 천연 보온재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날 얇은 비닐 한 장 대신 두툼한 오리털 점퍼를 입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작은 공룡들이야 털이 있을 수 있다 쳐도 그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까지 털복숭이였다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2012년 중국에서 발견된 유티라누스, 즉 털이 있는 폭군이라는 공룡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몸길이가 9m, 몸무게가 1.5톤에 달하는 이 거대 포식자는 놀랍게도 온몸이 15cm가 넘는 긴 깃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거대 포식자가 사실은 거대한 손뭉치 같은 모습으로 먹잇감을 쫓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백악기의 숲속,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우리가 알던 매끈한 괴물이 아닙니다. 목 주변에 화려하고 복슬복슬한 털을 휘날리며 거대한 새처럼 고개를 까닥거리는 압도적인 크기의 포식자입니다. 이 모습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생명체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기묘한 위압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어땠을까요? 9톤에 육박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조차 사실은 털을 가진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비늘로 덮인 강력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공룡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2017년 와이렉스라는 별명의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 화석의 목과 골반, 꼬리 부분에서 아주 작은 피부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엔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비늘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깃털 지지자들은 부분적 탈모 이론을 제시합니다. 코끼리의 조상인 매머드는 털로 덮여 있었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몸집이 커지면서 열을 식히기 위해 털을 대부분 잃고 거친 가죽만 남게 되었죠.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새끼 때는 솜털로 덮여 있다가 성체가 되어 몸무게가 9톤에 육박하게 되면 등줄기나 꼬리 끝부분에만 장식처럼 털을 남기고 나머지는 비늘 피부로 변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매끈한 가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손뭉치도 아닌 기괴하고 기묘한 포식자의 모습이죠. 만약 그 깃털들이 단순히 보온용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양이가 기분이 나쁠 때 털을 세우듯 티라노사우루스가 화가 났을 때 등 위에 깃털을 바짝 세우며 몸집을 부풀렸다면, 혹은 짝짓기 처리되어 화려한 원색의 깃털을 뽐내며 숲속을 누볐다면 우리가 알던 괴수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지독하게 생생하고 현실적인 동물의 모습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공룡의 세계가 칙칙한 회색과 갈색의 향연이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과학은 이제 화석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세포 소기관인 멜라노좀을 분석해 공룡의 진짜 색깔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세포 속의 아주 작은 물감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시노사우로페우테릭스는 꼬리에 주황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화려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랍토르는 햇빛을 받으면
보랏빛과 청록색으로 영롱하게 반짝이는 무지갯빛 깃털을 가지고 있었죠. 공룡의 세계는 지독하게 생생한 색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공룡들은 입을 열지 않은 채 목 근육을 부풀리며 내뿜는 저주파의 진동음, 즉 폐쇄형 발성을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대한 괴물이 포효하는 대신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낮은 울림으로 대지를 흔드는 모습 말이죠. 6600만 년 전의 어느 평범한 오후, 갑자기 하늘 한편에서 태양보다 수십 배는 더 밝은 거대한 불덩어리가 나타납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거대 운석 칙술루브 충돌의 순간입니다. 태양빛이 차단된 충돌 겨울 속에서 거대한 공룡들이 쓰러져 갈 때 작은 깃털 공룡들은 천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만약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지구의 주인은 인류가 아닌 깃털 달린 지성체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조차 미래에는 털없는 공룡을 믿었던 과거의 무지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상상력이 인류를 진화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